지금 전 세계가 한국 믹스커피에 중독됐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죠. 3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미슐랭 셰프들의 레시피를 바꿔놓고 고급 호텔 로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스프레소도 라떼도 아닌 이 단순한 커피 한 잔에 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걸까요? 파리 중심가 고풍스러운 골목 한복판에 자리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줄르는 매일같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미식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오너 셰프 줄은 유럽 미식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이름 하나만으로 예약은 몇 달치가 순식간에 마감되곤 했죠. 레스토랑의 주방은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조리시간은 초 단위로 계산되었고 플레이팅의 각도나 소스의 농도까지도 모두 수학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천장의 조명은 식재료의 색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각도로 세팅되어 있었고 음악은 손님의 식사 템포에 맞춰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함, 그 한 단어가 줄의 세계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표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매일 아침 깨어나는 일이 조금씩 버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료, 수천 번 반복한 레시피, 누구보다 능숙한 팀이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손님들은 환하게 웃으며 코스를 즐기고 셀럽들은 고급 와인과 트러플에 감탄했지만 그들의 미소는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접시 위에 예술은 존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이 만든 음식을 바라보며 묻곤 했습니다. 이 요리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잘 짜인 공식일 뿐인가? 줄이 직접 재배한 허브가 담긴 접시 위의 소스를 바라보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주방 한 구석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반듯하게 정렬된 칼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움직이는 완벽한 팀, 수천 유로짜리 식자재들,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화려한 장식들. 이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최고의 셰프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점점 요리라는 이름의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한 맛 뒤에 숨어있던 감정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하면 할수록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는데 지금은 매뉴얼과 수치만이 그의 손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줄은 자신이 만든 14코스 요리 중 마지막 디저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처럼 부드러운 레몬 무스, 캐비어처럼 세팅된 민트 젤리, 정밀한 온도로 구운 시트러스 케이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무언가는 이 테이블 위에는 없었어요. 비로소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의 별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줄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 출장의 마지막 날 셰프 줄은 우연히 서울의 오래된 골목을 걷게 되었습니다. 비가 막 그친 거리엔 빗물이 고여 있었고 작은 가게들의 네온사인이 반사되어 아련한 빛을 흘리고 있었죠. 그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으려 했던 계획을 접고 눈에 띄는 작은 식당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름한 외관, 오래된 나무 간판, 반쯤 열린 유리문 너머로 김이 서린 실내가 보였고 그곳에는 어딘가 정겨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 냄새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식당 안은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각 테이블에는 묘하게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자마자 음식 주문도 하기 전에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애호박 볶음, 시금치 나물, 그리고 그 가운데 유난히 빛나는 붉은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줄은 순간 당황했지만 식당 주인의 당연한 듯한 미소에 괜히 손을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이 밥상 앞에 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려던 그의 눈앞에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직원이 작은 종이컵 3개를 들고 다가오더니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돌아섰습니다. 종이컵에서는 은은한 단내가 피어올랐고 김이 올라오는 갈색, 음료의 표면엔 작은 거품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어요. 줄은 처음엔 커피를 잘못 주문한 건가 생각했지만 금세 그것이 바로 이 식당의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한국에서는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것이죠. 그는 종이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맛은 달콤했고 곧바로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완벽한 비율로 섞인 이 음료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누군가의 손에서 정성스럽게 건넨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식탁 위의 반찬통, 그리고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것이 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줄은 그 순간 자신이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만들어 온 요리들은 화려했고 정교했지만 그 안에 이런 마음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작고 소박한 식당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커피 한 잔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이유는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 사람들이 가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누는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줄은 그 작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서비스이고 진짜 환대라는 것을요.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셰프 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가 머문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마신 종이컵 속 믹스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와 레스토랑의 주방에 다시 서게 된 날에도 그는 의식처럼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김이 살짝 오르던 갈색 커피, 한 손으로 조심스레 건넸던 직원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잔잔히 피어오르던 그 묘한 향. 단순하고도 소박했던 그 한 모금은 분명히 무언가를 품고 있었죠. 줄은 그 커피의 맛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것은 복잡한 원두 향이나 고급 로스팅 기술에서 오는 풍미가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그 순간 그는 오히려 낯선 땅에서 느낀 위안과 따뜻한 환대의 마음에 감동했던 것이었어요. 호텔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동네 밥집에서 무료로 건네받은 작은 선물 하나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겁니다. 줄은 그 이후로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느껴지지 않던 감정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 따뜻한 연결을요. 이른 아침 파리의 자신의 주방에 서 있던 그는 작은 노트에 몇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진심, 무료, 추억, 나눔. 그리고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가 한국에서 마신 믹스커피는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마음이었고 사람을 향한 작고도 깊은 배려였습니다. 누군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라는 의미로, 또 누군가는 날씨가 추우니 몸을 덮이라며 내밀었을 그 커피는 줄에게 완벽한 요리보다 더 완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벽마다 스스로 믹스커피를 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 소박한 커피는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커피를 타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주방의 긴장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틈이 되어주었죠. 종이컵에 스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젓는 동작 하나에도 그는 무언가를 새로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슐랭의 별로 증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고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는 점차 커피가 아닌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건넸던 식당의 직원, 나물 반찬을 설명해 주던 아주머니, 식사 후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던 젊은 점원까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이따금 그의 기억 속에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맛보았던 그 믹스커피는 단순히 설탕과 프림, 커피의 조합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의 조합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맛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셰프 줄은 자신의 레스토랑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넓고 차가운 대리석 바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 공간은 따뜻한 조명을 받고 있었고 나무 선반 위에는 종이컵과 전기 포트, 그리고 몇 개의 스틱 커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처음 마셨던 그 믹스커피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그 감동을 그대로 손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은식기 대신 종이컵 하나를 손님에게 내밀어야 하는 이 모험은 미슐랭 3스타라는 무게를 지닌 레스토랑에선 매우 낯선 시도였어요. 줄은 이 코너를 그저 무료 커피 제공 구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공간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길 바랐어요. 종이컵 옆에는 작은 안내문이 세워졌고 그 안에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과 함께 이 커피에 담긴 마음에 대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 마시고 잊히는 커피가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그 온기를 느껴보라는 의도였죠. 처음 며칠 동안은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급 와인과 수제 디저트를 기대하며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종이컵 커피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하며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줄은 기다렸습니다. 커피의 온기처럼 천천히 퍼질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한 손님이 조용히 다가와 종이컵 하나를 들었습니다.
스틱을 찍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조심스럽게 저은 그는 벽면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둘 종이컵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뒤 천천히 커피를 타 마시고 짧게라도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죠. 줄은 매일 아침 이 작은 공간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종이컵을 채우고 커피 스틱을 바르게 정렬하고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을 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했고 누군가는 한국 출장 때 느꼈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했습니다. 이 모든 흔적이 줄에게는 요리보다 더 따뜻한 기록이 되어주었어요. 미슐랭 스타의 위험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도 그는 이 작고 조용한 변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리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줄은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을 통해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요리처럼 이 믹스커피 한 잔에도 진심을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고급 식재료나 화려한 기술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믹스커피는 단지 식후의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줄의 작은 실험은 그렇게 레스토랑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줄이 만든 믹스커피 코너는 조용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지만 내부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와 매니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은 그가 시작한 이 변화가 다소 무모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라는 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맛뿐 아니라 격식과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종이컵 커피를 내놓는다는 건 그들의 시각에서는 품격을 훼손하는 일로 비춰졌던 겁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수군거림이 오갔고 회의 시간마다 믹스커피 코너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조롱 섞인 말투로 그 공간을 언급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그 코너 앞을 지나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정통 프렌치 요리를 기반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유지해온 주방의 분위기는 점점 미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고급 요리를 기대하고 들어선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작은 종이컵과 낯선 형태의 커피 제공이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어떤 손님은 다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내려다봤고 일부는 아예 코너에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무료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줄은 그런 반응들을 매일 조용히 지켜봤고 매일 밤 주방 정리 후에도 홀을 돌며 커피 코너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종이컵들이 그날의 결과를 대신 말해주곤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묘한 긴장과 내부의 냉소가 이어졌지만 그는 묵묵히 그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했습니다. 스틱이 흐트러져 있으면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고 하루가 끝날 때면 종이컵을 하나하나 닦아 새롭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봐 주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아도 그는 그 공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감정을 언젠가 누군가도 느끼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줄 역시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지나치게 감상에 치우친 것이 아니었을까? 단순한 추억 하나에 레스토랑의 품격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 밤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포장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는 그걸 바라보다 다시 한번 포트를 켜고 커피를 탔습니다. 그 맛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그 온도만큼이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커피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을요. 사람의 온기란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곳에 닿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기는 바로 이 작은 종이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믹스커피 코너를 만들고 몇 주가 지났지만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레 줄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고 동료들은 그 공간을 지나치듯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주방회의에서 대놓고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개인적인 불만을 줄에게 직접 표현하기도 했죠. 셰프 줄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처음 그 공간을 만들던 열정과 감동은 어느새 스스로를 향한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감동받았던 순간은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뒤 홀의 불을 모두 끄고 커피 코너 앞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손대지 않은 종이컵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해둔 스틱 커피들은 여전히 포장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풍경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고 정적 속에서 깊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최고급 원두와 크림, 프랑스산 설탕까지 동원해 완벽한 믹스커피 맛을 재현하려 했지만 그 어떤 재료로도 한국에서 느꼈던 그 한 모금의 감동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비율 조절과 온도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밀한 수치를 맞춰도 그 맛은 어딘가 비어 있었어요. 기술과 품질은 모방할 수 있어도 마음은 따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쥘은 그 사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해온 모든 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날 밤 그는 실험 노트들을 덮고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장면이 그를 세웠습니다. 정리 중이던 직원이 알려준 대로 전날 마지막 테이블에 앉았던 손님이 작은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조그만 쪽지 한 장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고 그 글은 쥘의 마음을 단번에 붙잡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단순했지만 따뜻했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아침마다 나누던 커피 맛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쥘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해온 시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의 기억과 마음을 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요리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천 유로짜리 식재료가 아닌 단 30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이 감정의 울림은 어느 고급 요리보다 더 진하고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쥘은 더 이상 커피 코너의 반응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잔이 나갔는지 몇 명이 다녀갔는지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그는 마음을 담는 데 집중했습니다. 커피 옆에는 한국에서 찍은 소박한 식당의 사진 한 장을 새로 붙였고 작은 문구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커피는 누군가의 아침이고 누군가의 추억이며 누군가의 따뜻한 하루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마음으로 이 공간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셰프 쥘의 레스토랑에 한국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중년 부부와 딸로 구성된 세 사람은 과하게 꾸미지 않은 옷차림의 조용한 말투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약 손님 명단에 적힌 이름은 낯설었지만 쥘은 왠지 모르게 그들의 분위기에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가족은 메뉴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나간 후 부부는 레스토랑 한편에 설치된 믹스커피 코너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딸은 부모님을 따라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고 그 따뜻한 향을 깊이 들이마신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쥘은 자연스럽게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 작은 커피 한 잔이 자신의 요리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믹스커피가 어떤 의미였는지 조용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지점장이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믹스커피를 타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단골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마음을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쥘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고급 재료와 완벽한 레시피, 정밀한 기술로도 따라하지 못했던 그 맛의 정체가 이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커피의 비율이나 원산지가 아니라 커피를 건네는 상황과 사람이 그 맛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딸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쥘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믹스커피 스틱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 쓴다며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가져온 건 아니지만 꼭 건네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요. 그날 밤 쥘은 커피 코너 앞에 앉아 조용히 혼자 커피를 탔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익숙한 브랜드 로고, 부드러운 스틱 안에서 쏟아져 나온 가루, 그리고 뜨거운 물과의 조우. 그는 아주 천천히 커피를 저었고 그것을 입에 머금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공기의 결이, 그 골목 식당의 촉감이,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손끝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제야 쥘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공간은 단지 새로운 시도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추억을 담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진짜 쉼이었죠. 다음 날 그는 커피 코너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선물한 믹스커피 봉지를 담은 액자였고 아래에는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커피는 누군가의 일상이자 누군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환점 이후 레스토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 코너는 어느새 레스토랑의 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반짝이는 크리스털 조명 아래에서 정교한 코스 요리가 나가고 있었고, 고급 와인과 세련된 음악이 어우러진 식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저트가 끝나고 커피를 고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몇몇 손님들은 주저없이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줄이 마련한 종이컵 커피 코너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섞인 시선이 전부였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직접 스틱을 고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조심스럽게 저어 마시는 장소가 되었죠.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국 손님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매일 아침 타주시던 커피 마시라며 코너 앞에 오래 머무는 분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수다를 나누던 다방 분위기를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지켜보던 다른 국적의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고, 스스로 종이컵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는 모습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믹스커피를 입에 머금은 순간 그들은 하나같이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달지 않은 단맛, 부드러운 크림의 질감, 커피 특유의 고소한 여운까지 조화를 이루는 맛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식사가 끝나면 곧장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던 손님들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동안 자리에 머무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함께 온 가족과 과거의 추억을 나눴고, 누군가는 처음 보는 옆 테이블의 손님과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 소박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공감하고, 때로는 웃음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줄은 이 장면들을 지켜보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 작은 커피가 가져온 변화는 요리 하나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감탄을 끌어내는 일은 익숙했지만 진심을 끌어내는 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온도가 아니라 따뜻함으로, 재료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코너 벽에 붙이고 갔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찍은 어머니와의 식사 사진이었고, 그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어머니의 손맛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손님들은 자신만의 기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유학생의 고향 사진, 서울의 골목길 풍경, 할머니가 아끼던 다방 틴케이스 사진까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코너는 단순한 음료 공간이 아닌 추억을 나누는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커피 타는 법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설명했고, 퇴근 전 혼자 남아 믹스커피를 마시는 직원도 생겼습니다. 이 작은 커피는 이제 레스토랑의 마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줄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의 권유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으로도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맛이 아닌 완벽한 감정이 머무는 장소로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파리의 공기는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셰프 줄의 레스토랑에는 여전히 고급 정찬을 즐기려는 손님들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지 트러플 리조또나 캐비어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종이컵 커피 코너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벽에 붙은 메모를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직원들은 그런 풍경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닌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정서의 일부가 되었어요. 믹스커피를 통해 나눈 공감과 추억은 음식보다 더 오래 기억되었고, 손님들은 예약할 때부터 그 공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한 구석에서 한국의 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따뜻한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른 이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줄의 레스토랑을 찾은 또 다른 셰프들, 미슐랭 동료들, 미식 평론가들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커피 코너를 바라보다가 이내 손에 종이컵을 들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모금 마신 뒤 표정이 바뀌는 모습은 누구나 비슷했습니다. 감탄은 화려한 요리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장 소박한 그 맛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맛에는 단순한 조합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프랑스 미슐랭 본사에서 파견된 평가단 역시 코스 요리 후 커피를 권유받았고,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조용히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 모금의 커피가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들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급과 격식을 중요시하던 그들도 결국 느낀 것이죠. 완벽한 맛이 아닌 완벽한 마음이 주는 깊은 울림을요. 그날 이후 줄의 레스토랑은
이전보다 더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단지 고급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커피 한 잔을 통해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소중한 시간을 회상하며 다른 이들과 조용한 정을 나눕니다. 커피 코너벽은 손님들이 직접 붙여놓은 사진과 메모, 작은 선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쥘은 매일 아침 식자재 상태를 점검한 뒤 가장 먼저 커피 코너를 정리합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 직원들이 오기도 전 혼자 포트를 켜고 전날 사용한 컵들을 정돈하며 천천히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가 처음 만들었던 단순한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레스토랑이 손님과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 되었고 쥘이 요리로는 채우지 못했던 따뜻함을 전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이 작은 변화는 파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방문한 세계 각지의 손님들이 이 이야기를 전했고 몇몇 셰프들은 자국의 레스토랑에 소박한 커피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추억을 담아 마음을 나누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 300원에 담긴 마음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쥘은 이제 말합니다. 최고의 요리는 완벽한 재료나 정교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것이라고요. 그가 찾은 새로운 별은 별빛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따뜻하게 빛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커피 한 잔은 레스토랑의 마지막이 아닌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잔의 믹스커피로 시작된 따뜻한 변화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었는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급이냐 소박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닿느냐 아니냐의 이야기였죠. 작은 종이컵 속에 담긴 온기처럼 우리 삶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커피 한 잔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시절, 그 사람, 그 장소, 당신만의 믹스커피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